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대한안전연합의 정용민입니다. 먼저 이 국내에서는 연휴 기간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실시간으로 참가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 이권 도시 포럼이 지금 10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 섹션은 사실 2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9회하고 10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안전연합이 주관해서 지금 이 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광주광역시가 되어 있었고, 저는 대한안전연합은 안전의 정책을 정부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독려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NGO 단체이고요.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20개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정부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만들어진 게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안전도시와 평생학습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이번 섹션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안전도시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앞에 데일 헨슨 교수님이나 우리 조준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국제안전도시로서 인준해 주시고 있는 기구들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의장이신 데일 헨슨님 그리고 국내 인증을 대표하고 계시는 조준필 교수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것을 우리는 그러면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지역사회에 형성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다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안전에 대한 인지적인 행동, 실천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근데 지금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리고 어떤 관례적인 교육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나 그리고 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델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전 세계 중심 그리고 전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언제든지 안전학습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권을 보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먼저 안전은 인간의 어떤 기본권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도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두고 있죠. 그러나 사실 생리적 욕구도 엄연히 큰 광의적 범위에서 안전의 한 부분이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인간의 욕구이고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에서도 헌법에서도 가장 큰 헌법에서도 국민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안전이라는 것이 매우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어요. 어떤 정치, 경제, 사회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지속적으로 분명히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안전사고들이 새로운 안전사고 패턴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것에 따라가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는가 내지는 그것 역시도 잘 보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산업사회를 넘어서 지식과 정보사회라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오는 대가님도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매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특히 과거에 발생자의 새로운 사고들, 기후변화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후변화에 최근 우리 태풍과 폭우에 대해서 피해가 컸었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코비드19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피해, 세계적인 어떤 충격을 이끌고 있죠. 앞으로 더 어떤 새로운 안전사고들 그리고 그런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전하다 이걸 여기다 좀 질문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우수한 안전한 또 치안 부분에서 강력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 지역 안전지수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 행복하고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살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와 자살과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 코로나 외에도 그쵸 전부터 메르스나 기타 등등의 안전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지표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세계인권 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안전도시 대전이 광주에서 열리면서 좀 우리 광주에 대한 좀 안전에 대한 역할들 물론 우리 지역사회 역할들 많이 해서 광주는 그래도 2018년도에 매우 좀 안전한 도시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기념행사에 광주가 안전한 도시라고 또 가장 안전한 국내에서 안전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그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 수가 지난 3년에 비해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 안전사고 아까 그 조준필 교수님 말씀해주신 어떤 사고 유형들이 우리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또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 편에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공개하고 지역의 안전지수들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 통계 자료인데 자살 사망자가 10대에서 30, 40대, 그리고 60대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 나라가 사실은 교통사고나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자살, 감염병들이 다른 어떤 경제기구들보다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발제자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행정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것이 현장에 있는 어떤 요구 분석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어떤 지역사회별로 안전이 이런 현안들이 다르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지역 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현안 지표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부만 가지고는 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유관기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국민들이 함께 대한 안전 문화 조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역 쪽에 있는 광주광역시 등급을 좀 볼까요? 광주는 매우 좋은 성적을 2018년 통계, 2019년 발표됐는데 얻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우리 정책을 실현했던 담당 공무원 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 부분을 매우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어떤 칭찬하고 말고는 아니고 시민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전라남도도 그렇지만 우리 광주의 부분도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전라남도도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 감염병이 매우 취약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국제안전도시의 365번째 인증된 광주광역시가 좀 고려해서 대안을 갖춰야 될 겁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것들을 좀 지표로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전이라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오전 만점 척도에서 세월호 때 2.4주 정도로 그 안전이 좀 절반 정도밖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진 정상화 현상이 있으면서 좀 2.96으로 좀 더 올라가긴 했죠. 조금 재밌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국민의 안전 불안감에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 12월경에 탄핵안이 가결될 때 국민들은 매우 정확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 이게 국가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안전의 스펙트럼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어떤 그 공중 보건학적인 거, 교육학적인 거, 사회복지적인 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됐을
실천했을 때 안전한 도시를 안전한 어떤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정한 분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이런 계속 지금 2020년 현재 국내 안전팀한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아마 설문 통계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국민 안전도를 조사한다면 아마 탄핵가 가결됐을 때보다 훨씬 더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도시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종목되는 것은 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매우 방점을 찍고 있어요. 국제 안전도시의 정책 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사회 구성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사회 안전도시 안전문화 활성화를 하는 것에 저는 큰 방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도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인증 제도가 저는 어떤 학자들은 뭐 인증해서 사고 나면 안전한 도시냐 이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더욱더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책 실현에 반영할 수 있고 정치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노력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2021년 재공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6년도에 한번 공인을 받았고 2021년에 재공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국제안전도시 학교안전문과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6개 문과가 나와서 활발하게 안전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2021년도에도 재공인이 신청과 됐고 또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안전문화 활성화 정책 동향들은 매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 관례적으로 형식적이라는 거죠. 어떤 정책들 법규는 18개 이상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 정책을 잘 지키고 준수하느냐. 예를 들면 안전교육 시간을 정해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경수가 먼저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안전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경수 잘하면 뭐합니까? 안전하지 않는데 사고 나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삶의 행복을 주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있는 정책들만 있는 것들도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정책을 형성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현하는 사람들한테도. 또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이에요. 그리고 법규를 최근에 더 많이 만들고 의무화하고 제도화하고 있어 그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안전도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정부만 지자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관, 합, 그리고 수요와 공급차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 파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거죠.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많은 정책들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 주기별 6대 표준안을 행정안전부에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뒤에 가서 좀 설명할게요. 이런 어떤 정부에서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생애주기 안전 교육 지도에서 국민안전 교육 지능 기법을 신설했고 의무화했어요. 그러나 강제 저항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구속적으로 모니터링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안전 교육과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법제화했고 연간 17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존 수행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지 보강 어떤 시설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인력들 기관들을 지정해서 교사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교육부 자료를 조금
광주만 봐도 실제 안전 교육이 거의 뭐 57시간씩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이나 그 연수, 안전관리 연수에서도 교사들 직접 만났을 때도 교사들도 사실은 현장과 지금 이 행정 결과에 대해서 매우 그러니까 행정 기반으로만 간다는 거죠. 실제는 없지만 행정 통계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 문화 활성화, 안전 조치를 만드는 걸 더디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 이수위 현황을 보면요, 뭐 인천시는 100%, 충북 충남 100%, 그리고 광주광주시는 99.7% 매우 높은 교육 이수위 현황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렇게 그러면 이런 결과면 꼭 매우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행정과 현장과 정책과의 괴리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필요해요.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함의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책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가를 만들자는 거죠. 외국에 살아 있는 교직 과정에서도 전문 안전교육 담당 교직이 있습니다. 그럼 교사를 양성해요. 체육교사가 일부 우리나라처럼 뭐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국어강의시설 영어 담당 교사가 부보직으로 안전교육 담당 교사를 하고 이런 비전문적인 체계야말로 안전교육,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더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떤 평생교육 학습, 평생학습적 패러다임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어떤 특정 집단, 학교, 산업체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언제든지 내가 안전교육, 안전인식에 대한 학습하고 싶을 때 학습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라이프롱, 생애 주기에 유아에서부터 노인, 그리고 에 이르기까지 그런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정과 학교, 사회, 전생의 공간에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안전교육은 뭐 연간 15시간씩 이상 하라고 하는데요. 1차시라고 하면 지금 이 통계자료 앞전에 봤던 통계자료 보면 50몇 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1시간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어 시간이 10분을 다뤄도 1차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정책을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건 정말 그 정부가 그렇게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매우 비판적입니다. 51차시로 51시간을 해야죠. 근데 국어 시간에 10분, 5분 뭐 맥락에 연계해서 해야 된다. 해도 인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더디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안전교육 체계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전 공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평생학습적, 평생교육적 패러다임의 모형들을 적용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예우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안전대응체험과 한 250억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 공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돈 한 번 가면 안 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생활 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 우리 광주광역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수요와 공급체를 연계하고 매칭할 수 있는 안전문화교육 지원들이나 센터들을 하루빨리 좀 적용해서 수요 공급자를 매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평생교육적 전생의 좋은 공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탈수 때 하고 싶은 그런 문화적 패러다임이 만들었을 때 진정한 안전도시 국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